아, 자, 오늘 요추와 천추하고 이제 강좌가 마무리됩니다. 어? 이게 뭐야? 요추와 천추 B죠, 그죠? B. 네. 그리고 오늘이 11월 3일이죠. 아, 음, 오늘 되게 좀 간단하게 할 텐데, 이거는 실습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라서, 내용은 그리 좀 복잡하지 않은데,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산부인과 계통의 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거, 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냥 나 공부했어. 그리고 나면은 그 머릿속에 안 남아요. 장기 기억으로 안 갑니다. 내가 공부해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제 혼자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은데 아마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오늘 강좌 끝나고 이거 그림하고 그다음에 이거 엑셀 파일로 만든 거거든요. 엑셀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있어야 됩니다. 왜? 가장 기본 치료를, 그 근본적인 치료를 딱 집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몸은 척수와 뇌가 만들었는데, 척수는 경추 속에 있는 경수, 흉추 속에 있는 흉수, 요추 속에 있는 요수, 천골 속에 있는 천수, 꼬리뼈.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그 안에서 모든 관리를 다 한다. 왜? 얘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뭘 관리하느냐? 근육, 골격, 뼈 속에도 혈관, 신경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오장육부까지 다 관리를 한다. 그래서 어느 척수가 어디를 관리하는가, 이걸 우리가 공부한 거거든요. 왜? 그걸 알아야만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병을 치료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병이든 다 그렇게 치료해야 된다. 왜 그렇죠? 예, 이것이 관리할 때 세포 단위로 관리해요. 세포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포가 만들어낸 생명 물질과 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세포 단위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디를 관리하는지 이걸 알면은 그게 근육이든 뼈의 문제든 피부의 문제든 오장육부 간의 문제든 위의 문제든 소장이든 대장이든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척추뼈를 얘기한 거고 경추는 7개가 있다. 흉추는 12개, 요추 5개, 청골은 그냥 뼈가 하나로 붙어 있어요. 하나로. 그다음 미골은 꼬리뼈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안에 어 골수라고 하는 척수가 있는데 경추 안에는 경수가 있고 흉추 안에는 흉수가 있고 요추 안에 요수가 있고 청골 속에는 천수가 있다. 근데 거기서 뻗어나오는 신경가지가 있는데 경추에는 8개가 나온다. 8개가. 뼈는 7개지만 위에 하나 포함해갖고 8개가 나온다. 흉추는 12개에서 12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흉추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흉추 1번 밑에서 1번과 2번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위치를 자주 잡게 되는데 위치를 잡을 때에 그 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뼈와 뼈 사이에서 이렇게 나온다. 뼈와 뼈 사이에서 나와서 늑골 사이로 흐른다. 물론 장부는 그 안쪽으로 직접 들어가죠. 그래서 어, 흉추에 12개의 신경 가지가 나오고 요추에 5개의 신경 가지가 나오고 청골은 뼈가 하나지만 거기서도 신경 가지가 5개가 나오고 밑추에서도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척수신경이라고 써놨고, 그럼 이 중에서 근육과 골격과 혈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라인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장부를 관리하는 라인이 있다. 근육과 근육과 골격과 혈관을 관리하는 라인을 우리는 후지 전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후지 뒤로 나가는 거 안으로 그러니까 두 겹으로 나오는데 후지는 주로 등 뒤에 있는 근육들을 관리한다. 근데 등 뒤에 있는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후지도 엄청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전지는 늑골과 늑골 사이, 12개의 늑골 있잖아요. 늑골과 늑골 사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도 두 겹으로 나온다. 그래서 앞에까지, 백선 있는 데까지 쭉 나온다. 그래서 뭘 관리하느냐? 1번, 흉추 1번, 경추 1번 신경은 목 내부로, 이 옆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목 내부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근육들과 혈관들을 관리한다. 2번은 어디로 나오냐 하면은 2번 신경은, 경추 2번 신경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뒤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나와, 옆에서. 이 위치를 잘 알아야 돼. 뒤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옆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를 관리하느냐? 그것은 이 뒤에 후두골에 붙어 있는 후두근을 관리한다. 3번은 그 밑에 있는 목의 상부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다 같이, 여기까지 관리한다. 그 다음에 3번 했죠. 4번은 목의 하단인데 어디까지? 목 중앙에서 쇄골까지. 쇄골이니까 이 뒤에 등 뒤에 어깨 이쪽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4번.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시는 거죠?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를 치료한다? 여기를 치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 6, 7, 8번은 전부 팔로 간다. 팔을 쭉 뻗어서 능선에서 음, 안쪽의 절반. 그러니까 이 팔의 능선에서 안쪽의 절반을 5번, 능선을 6번, 뒤쪽 팔꿈치 있는 데를 7번, 하단부를 8번이 관리한다. 어디까지? 손가락 끝까지. 예,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흉추에서는 늑골을 따라서 쭉 들어오니까 늑간, 그러니까 늑골 사이를 늑간이라 그러죠. 늑간에도 거기도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신경이 가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안에 흉벽에는 뭐가 있어요? 오장육부가 흉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흉벽에 막이 있고, 각 장부마다 막이 있는데 그 막들이 이렇게 딱 붙어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 1번부터 12번까지 늑간 흉벽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거기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이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다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처리가 안 된 게 사전에 파악이 안 되거나 또는 그것을 문제를 처리 못하는 게 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흉수의 문제인 거죠. 흉수. 그리고 앞에 7번까지는 옆으로 나오는데 8번부터 12번까지는 복부 근육이야. 복부 근육.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을 빼려면 8번부터 12번까지. 이 12번이 이 시골까지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요추 부분은 요추는 이제 5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5개에서 이렇게 잡고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서해부 상단으로 1번이 가고 그다음에 요추 2번은 쭉 돌아서 서해부 하단으로 가고 3번은 쭉 돌아서 무릎 안쪽으로 해서 종아리까지 가고 4번은 4번은 여기서 쭉 나와가지고 무릎으로 해서 엄지발가락까지 관리하고 5번은 당연히 무릎의 바깥쪽을 관리한다. 그래서 발가락으로 따지면 엄지발가락은 4번, 5번은 2, 3, 4번, 그 다음에 뒷면이 남잖아요. 다리 뒷면. 다리 뒷면은 천골신경 1번과 2번이 관리한다. 그 다음 나머지 천골신경에서 3, 4, 5번 요추신경, 이건 전부 다 엉덩근육. 엉덩근육은 이제 엉덩이가 있으면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나누는데
아무튼 엉덩 근육은 너무 두꺼워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엉덩 근육과 엉덩 근육 사이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게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몸통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이라고 그래요. 골반 기저근, 골반 기저근을 포함해서 그 주변 근육들을 관리하는 것이 음, 전골 2, 3, 4, 5, 1번까지다. 골반 기저근 치료는 우리가 이제 사실 되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 붙잡고 밑에서 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상관관계를 좀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바깥에 있는 엉덩 근육과 엉덩 근육 사이에 있는 골반 기저근 거기에 이제 주로 있는 게 항문 그다음 외음부거든요. 그런 걸 전부 관리하는 게 천추 2, 3, 4, 5 요추 1번 신경이다. 아, 복잡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본 치료다. 그 다음에 장부는 우선 이 위에 거를 놔두고 여기서부터 봐요. 장부는 흉추에서 관리하는데 흉추 1, 2, 3, 4번이 폐와 심장이다. 폐니까 당연히 기도까지 들어갈 기관지까지. 그래서 1, 2, 3, 4번 폐와 심장. 그 다음에 5번부터 11번까지 모든 소화기, 위, 간, 담낭, 비장, 췌장, 십이장, 소장, 대장, 그게 부신은 신장 위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부신이 조금 기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신은 소화기로는 사실 구분하는 게 아닌데 호르몬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번부터 11번까지는 소화기 전체 부신까지 관리하는데 1번하고 4번 신경과 조금 다른 거는, 이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척수의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안쪽에 내장신경, 간신경절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데, 1번부터 4번은 거기서 바로 심장과 폐 기관지로 가요. 근데 5번부터 11번까지는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모여. 그것을 복강신경절이라고 해요. 모여가지고 여기서 각 장기로 나눴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 모여 있을까요? 왜 모이냐 하면은 여기서 각 장기의 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정보를, 상태를. 그러니까 소화기는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는다. 그럼 바로 소화기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식을 갖게 되냐? 뭐가 들어온대. 그럼 준비. 땅 해갖고 소화액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3배를 소화액을 만들어야 돼. 위에서 위산 만들고, 담낭은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담낭은 팍 뿌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췌장에서 췌장액 나오고, 12지장에서 12지장이 다 모여가지고 음식물하고 같이 섞고, 소장에서 또 소장액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소장에서 탁 들어오면 소장에 음식이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건 이제 세포가 흡수되게 해야 되잖아요. 얘가 바로 췌장에다가 탁 연락을 해요. 어디로 연결하겠어요? 복강신경절에서 이걸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갖고,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을 막 만들어갖고 몸속에 쫙 뿌려요. 인슐린을.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소장에서 흡수돼갖고 간으로 가요. 간에서 싹 분해하죠. 그래갖고 온몸에 이제 혈액으로 쫙 보내면은 그게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화가 잘 돼도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게 첫 번째 그게 당뇨병이고 두 번째 그게 비만이에요. 비만의 원인이 음식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서 비만이 생겨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전부 다 생명력으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로 쓰이는데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창고를 따로 지어서 저장을 해요. 창고. 그러니까 비만세포라고 하죠. 거기다가 쫙 저장하니까 자꾸 살이 찌는 거야. 살은 찌는데 이게 에너지화 되지가 못해. 쓸데없이 살만 찌는 거예요. 그게 비만이에요. 그래서 비만이 아주 중요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많이 먹어서 병이 왔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음식을 먹었는데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원인이 뭐냐? 소장이 췌장한테 연락을 했는데 췌장이 인슐린을 안 만들어.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안 만들고 두 번째 원인은 인슐린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세포에서 그걸 거부해.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아주 막 난리가 났죠. 위고비
싹센다 뭐 이런 약들이 나오는데 그 약이 뭐냐 하면은 세포 속으로, 소장 속으로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췌장에다가 이렇게 통보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소화액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15분밖에 못 살아있어. 만들어지면 15분 있다가 다 분해가 돼버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소장에 있으면서 췌장한테 계속 통보해갖고 인슐린을 잘 만들게 할까? 그게 당뇨약이에요. 여태까지 먹던 당뇨약이 그런 원리예요. 근데 안 돼. 왜 안 되지? 이제 그 연구를 했어요. 왜 안 되지 연구를 하다가 혹시 얘가 췌장에만 열리라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췌장에만 열리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전체적인 통괄 기능을 하는 데가 뇌니까 얘가 뇌에도 신호를 보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뇌가 통괄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약을 만들었더니 당뇨 금방 해결돼요. 한 달 만에 막 당뇨가 확 좋아지고 살이 쫙 빠져요. 비만. 그러니까 음식이 남아 도는데 음식을 못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만들어요. 비만 치료되고 요 근래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데 이게 신장도 치료를 하네. 놀라운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강신경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소화기는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락을 한다. 서로 신호를 교환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게 이 부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사실. 요추에서, 요추 1, 2, 3. 요추 1, 2, 3. 그 천추 2, 3, 4. 항상 같이 해야 된다는 죠. 요추 1, 2, 3. 요추 1, 2, 3. 청골. 청골은 뭐 이렇게 했을까? 청골 2, 3, 4. 아니, 청골 2, 3, 4를 어떻게 구분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2, 3, 4, 5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요. 요추 1, 2, 3을 어떻게 구분하지? 아니,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요추 1, 2, 3, 청골 2, 3, 4에서 나온 신경들이 원기기관. 원기기관이란 뭐예요? 신장. 신장에서 방광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요관이라고, 요관. 그 다음에 방광. 그 방광 뒤에 있는 게 자궁. 자궁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난소. 그 다음에 직장. 남자는 청소와 전립선. 이걸 전부 관리하는 게 요추 1, 2, 3인데, 요추 1, 2, 3에는 교감신경이니까 일을 시키는 신경이죠. 그 다음에 청골 2, 3, 4는 그것을 쉬게 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어,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이 원기기관은 약으로 치료가 잘 안 돼요. 굉장히 치료가 안 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요추 1, 2, 3과 첨추신경 2, 3, 4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치료를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 거거든요. 왜 현대의학이 잘 못하냐 하면은 약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약, 수술, 되게 그거잖아요. 이 약이 침투를 잘 못해요. 원기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반쪽 세포가 한 세포가 돼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원본 세포가 되잖아요. 우리 몸이 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그래서 전능한 줄기세포, 토티포턴트 스템셀. 전능한 줄기세포인 그 원본은 따로 관리를 한다 그랬죠. 분화되기 전에 따로 빼가지고 따로 보양을 시켜서 그게 다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원기 기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원기 기관들의 세포 의식은 그 원본 그 세포의 정보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활동적으로 만들까? 이게 원기 기관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외부로부터 침투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약이 잘 침투도 안 되고 약이 잘 안 들어요. 약을 먹어도 이 세포들이 어 웬만해서는 아주 고집불통처럼 웬만해서는 잘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신장도 결국은 겨우 유지하다가 나중에 신장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신장이 신장은 이제 사구체로 되어 있거든요. 사구체. 모세혈관들이 신장 한쪽에 모세혈관 덩어리가 100만 개씩 있어요. 100만 개씩. 그게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장병이에요. 이거 뒤살릴 방법이 약으로 안 돼요, 약으로. 뭐, 자궁난소도 마찬가지죠. 자궁난소 병도
안 되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 다 떼내잖아요. 그냥 떼내버려. 없어도 사니까. 아니에요. 장난수가 원기기관인데. 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기가 계속 소진되겠죠. 원기가 활성화가 안 되죠. 떼내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서 떼내는 거예요. 직장 암에 걸린 사람들 진짜 치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하면은 요추 1, 2, 3, 천추 2, 3, 4.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그 내부에 있는 관리자, 그 내부에 뇌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관리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신경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또 보충적으로 다른 치료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치료는 안 하고, 보충적인 치료, 그걸 표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 않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쭉 설명드릴 때 다 이해를 하셨어요. 대단히 잘하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프린트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보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프린트 하기 전에 제가 파일 보낼 테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딱 보면 바로 딱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척수신경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원기기관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오늘 그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 원기관 안에 우선 근육을 봐야 되는데 원기기관을 관리하는 영역이 여기잖아요. 여기 요추 1, 2, 3, 4, 5, 천골, 1, 2, 천추, 신경 1, 2, 3, 4, 여기서 나오는 거고, 신경은 이렇게 나오지만 이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속에 뇌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쪽. 그래서, 우선 치료하려면 뭔가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속에 근육이 무지하게 많다. 그러니까 근육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 무지하게 많다. 왜 많냐? 이거를 뼈가 많잖아요. 그 뼈를 다 붙들고 있어야 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육이 무지하게 많다. 근데 전부 이제 이거 전체를 통괄해 가지고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요. 척추 기립근. 예. 근데 이게 이 구조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각 뼈들을 다 중첩해서 연결하고 있는데 그 끝이, 그 근육들의 끝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전부 천골을 덮고 있어요. 천골. 천골에서 시작해서 그 끝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예, 후두부에 여기 후두부를 다 가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천골과 장골, 이게 천골이고 이쪽이 장골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천골과 장골 이쪽에 붙어 있고 후두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내부에 있는 근육들은 웬만하면 잘 안 움직여요. 그냥 뭐꽉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 사명이 꽉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안에 뭐가 있다. 이걸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원기 기관을 치료하려면 항상 여기 중요하잖아요. 여기 천골. 천골을 이렇게 보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 근육들이 힘이 없어서 바짝 마른다. 근육이 힘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혈관이 공급이 안 됐거나 또 하나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여기 있는 세포들이 힘이 없잖아요. 바짝 말라 있어요. 탁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원기 기관에 문제가 있구나. 왜? 이 속에 있는 요추 1, 2, 3, 천골 1, 2, 3, 4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전부 다 이걸 관리하는데 그 관리자들이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힘이 없거나 아니면 농땡이 부리고 있거나 딴 데 신경 쓰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바짝 말라요. 그래서 딱 만나서 볼 때에 천골이 바짝 말라 있다. 그게 바짝 붙어 있다. 그러면 병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거기가 부어 있어요. 붕 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뭔가 이 안에 큰 일이 벌어졌구나. 다시 말해서 염증이 생겼거나 이 안에 뭐 어떤 전투가 벌어졌거나 열이 많다 그러죠. 하는 이야기에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든 근육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요방형근. 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을 방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겉에서 보면 이렇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져보면 이렇게 사각형처럼 생겼어요. 요 방향근인데 요 방향근은 11번, 12번, 12번 늑골과 그다음에 1, 2, 3, 4 요축, 극돌기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장골 속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 이거와 같이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여기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움직이면 뭐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쪽 근육은 당겨줘야 되고 이쪽 근육은 밀어줘야 돼. 근데 이 근육 하나하나가 너는 5cm만 늘어나? 너는 2cm만 늘어나야 돼? 조절을 해야 돼. 이쪽도 좁아질 때, 좀 짧아질 때만, 너는 1cm, 너는 2cm, 너는 3cm, 이렇게 다 배당을 해줘요. 누가? 척수가. 척수가. 척수는 이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소뇌로 연결해갖고, 소뇌에서 몸 전체를 관리해요. 몸 전체의 근육의 길이를 관리를 해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딱 대보면은 먼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요 방형근이다. 요 방형근이 있는데, 이제 요 방향근에도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약간 틀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주로 틀어지는 게 이 붙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무직한 통증이 오죠. 요 방향근이라는 근육이 있다. 만지면은. 근데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결이 옆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을 따라서 치료를 해줘요. 그 다음에 광배근. 여기 요 방향근이 있으면은 이 근육을 다 덮고 있는. 요 방향근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척추 기립근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척추 기립근을 다 덮고 요 방향근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고 그 위를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게 광배근이에요. 광배근. 음. 광배근은 꼬리뼈부터 시작해갖고 인대로 연결되어 있고 청골을 다 덮고 장골과 연결돼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7번까지 가요. 흉추 7번. 흉추 7번을 기억해 놓으세요. 흉추 7번. 그 다음에 이게 옆으로 가가지고 어디 가냐면 8까지 가요. 8. 상완 이두근, 그러니까 이 밑에 이 부분까지 가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 근육들이 있죠? 예, 대원근, 소원근 있고 거기를 덮고 있어요. 실제 이거 움직이는 근육은 따로 있는데 그걸 덮고 광배근이 이렇게 있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천인지 경근요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안에서 꽉 붙들고 있는 근육은 기의 근육. 막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근육을 인의 근육. 맨 바깥에서 다 이렇게 덮고서 있는 것이 천의 근육이다. 천의 근육은 관리자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바로 광배근이 여기서부터 7번까지의 관리자 역할을 해요. 그런데 승모근이 기억나시죠? 승모근 이 하단에서부터 쭉 와서 이게 쇄골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견갑골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12번으로 내려와요. 12번까지. 음. 그러니까 승모근이 어디를 덮고 있냐면은 여기도 근육이 많이 있었죠. 그 전체를 덮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승모근이. 그래서 보세요. 광배근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7번 여기까지 오죠. 그 다음에 승모근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오죠. 그럼 여기 중첩이 되죠. 7번부터 12번까지가 중첩이 돼요. 자, 승모근은 청기기관을 관리하는 천의 근육이에요. 광배근은 원기기관과 곡기기관을 관리하는 천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겹치냐면 7번에서 12번이 겹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덮고 있는 근육이 있다. 이거 중요해요. 장요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근육이에요. 여기 보면은 흉추 12번과 여추 1, 2, 3, 4, 5번에서 붙어가지고 어디로 나오냐면은 일이 나와서 사타구니, 음, 서해부 그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대퇴골에 붙어요.
이 근육이 그 장요근이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좀 구분해갖고 이 조그만 거 소요근, 큰 거 대요근, 장골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냥 뭐 구분할 거 없어요. 그냥 장요근, 장요근. 장요근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안 보이는 근육이에요. 만지기도 어려운 근육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요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장요근이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요근이 없으면은 요추가 전만이 된다 그랬죠. 요추는 이쪽 앞으로 이렇게 약간 휘어야 된다 그랬죠. 경추도 약간 휘고 흉추는 뒤로 후만이 돼야 되고 경추 전만, 흉추 후만, 요추 전만 이게 안 되면은 병이 와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약해지면은 이게 요추 전만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디스크가 막 터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너무 짧아지면, 너무 긴장해하고 짧아지면은 여기 있는 장부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봐요. 여기 치골, 손으로 배꼽에 쭉 내려가면은 만져지는 뼈, 이걸 치골이라고 해요. 치골 바로 뒤에 방광이 있어요. 방광 바로 뒤에 자궁이 있어요. 자궁 옆에 난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신장이 있어요. 신장. 뒤에 직장 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위에서는 이 뒷면으로는 신장과 붙어 있고, 신장. 그러니까 여기는 옆에 난소랑 붙어 있어요. 난소랑. 그 난소와 자궁은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좁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짧아지면 허리가 굽기도 하지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난소가 하수가 돼요. 난소가 밑으로 처져요. 난소가 밑으로 쳐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위치를 이탈하면 관리를 잘 못해요. 자궁 난소가 위치를 이탈하면 관리를 잘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릎이 생겨요, 무릎. 신기하게도. 그래서 무릎을 치료할 때, 특히 자궁 난소를 치료할 때 그 위치상의 문제는 전부 장요근 문제예요. 이 장요근을 치료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음, 외음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뱃속의 깊이, 여기에 뭐 소장, 대장이 가득 차 있잖아요. 뱃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데, 물론 침으로는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어디로 치료하냐면 이쪽으로 치료해요. 이쪽으로. 음. 그래서 장요근을 치료할 때 이쪽으로 치료하는데, 특히 여기 이제 음부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식기와 연관된 신경이, 물론 여기서 나오지만은, 천골 2, 3, 4에서 나오지만은, 여기서 이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식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때 이쪽 서해부를 같이 치료해 줘야 된다. 실습하면서 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근육하면 조금 지겹죠.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상근. 이상근은 어떤 근육이냐면 여기 청골이죠. 청골. 청골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구멍이 뻥뻥뻥뻥 네 개가 뚫려 있어요. 여기로 신경이 나와요. 근데 신경은 다섯 개인데 네 개만 뚫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꼬리뼈 미골이에요. 근데 이 천골과 대퇴골두, 우리 대퇴골이 제일 큰 뼈고 제일 강력한 뼈예요. 쇠보다도 더 강력해요. 우리 다리, 윗다리. 대퇴골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장골이 있으면은, 이게 장골이면은, 대퇴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퇴골두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낙상이 위험하다고 얘기하죠. 낙상. 넘어져갖고 대퇴골이 부러지면은 몇 달 안에 돌아갔어요. 치료가 잘 안 돼요. 거의 뭐 8, 90대 분들은 이거 부러지면 금방 돌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있는 골수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대퇴골이 중요한데 이 대퇴골을 누가 붙들고 있냐 하면은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이 이상근은 왜 중요하냐면 이 속에서 음, 신경 다발이 이렇게 나와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로예요.
구멍 보이죠? 이 구멍. 이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신경이 상한 것을 좌골신경통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 병원에서 좌골신경통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좌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치료해야 돼요. 거기로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좌골신경을 관리하는 근육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대퇴골두가 잘 썩어요. 이 안에 막 이렇게 있고, 항상 우리 앉아만 있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대퇴골두 괴사라고 해요. 괴사, 썩는다. 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같이 치료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 뼈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걸 같이 치료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접근하기가, 왜냐하면 여기에 큰 근육이 있잖아요. 엉덩 근육,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있어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대부분 침으로 치료하는데, 우리는 이제 고주파 같은 걸로 치료할 수가 있겠죠. 자, 이상근이란 근육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골반 기저근을 잘 이해해야 돼요. 골반 기저근의 형태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또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근육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음, 사람이 이렇게 딱 목숨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 근육이 쫙 풀려버려요. 평소에 이 근육이 항상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맨 밑에. 붙들고 있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다리와 팔을 제외하면 여기가 맨 밑에, 맨 하단이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붙들고 있는 이 근육의 끝이 어디냐 하면은 모상근막이에요. 이 위에는 근육이 있는 게 아니고 막이 있어요. 그것을 모상근막이라고 해요. 모상근막이 위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밑에서 골반 기저근이 이렇게 붙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기면은 침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백회를 치료해요. 백회. 신기하죠? 백회를 치료하고 백회 공체를 치료하면은 이쪽이 나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밑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온기가 쇠해졌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근육들 힘이 쭉쭉 빠져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실금, 변실금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음, 그래서 온기를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 뒤에 있는 이 천골과 앞에 있는 치골 여기로 연결돼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아주 강력하게 몸을 받치고 있는 근육이다. 자, 온기 치료하는 것은 이게 좀 실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원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리만. 음, 원기 기관은 이렇게 다 있어요. 이후에 신장은 표시가 안 되죠. 너무 높이 있어서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치골 앞에 뒤에 방광이 이렇게 있어요. 방광. 이 방광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신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방광 뒤쪽으로 두 줄이 고무줄 같은 두 줄이 쫙 연결돼서 신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방광 바로 뒤에 자궁이 있어요.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궁 옆으로 이렇게 난소가 자궁 옆으로 이렇게 해서 난소가 여기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자궁 뒤쪽에 직장이 있어요. 직장. 직장은 우리 왼쪽 대장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면 이제 뼈가 있잖아요. 거기서 S자를 꺾여 있어요. 그래서 S결장이라고도 해요.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봐두세요. 음, 제가 그랬죠. 부교감신경. 특히 이쪽은 항상 뭐든지 꽉 붙들고 있어요. 굉장히 긴장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밑에 있는 골반 기저근도 항상 긴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잘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구멍 나면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수가 생기는 거예요. 장기도 그렇고. 그래서 꽉 붙들고 있고, 여기 있는 자궁경부예요. 자궁경부는 자궁은 자녀, 아들의 궁이잖아요. 궁. 생명, 자손의
자손이 만들어지는 궁이거든요. 우리 궁궐은 원래 어땠어요? 삼엄하게 지키고 있죠. 비- 음, 물샐 틈이 없이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자궁은, 앞에 자궁 경부는 항상 꽉 붙들고 있어요. 꽉 붙들고. 다른 어떤 것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청골신경이 어디로 오냐 하면 이리 와요. 이리. 어디서 다 모이냐면 자궁 경부에서 다 모여요. 자궁 경부에서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궁으로 가고 난소로도 가고 방광으로도 가고 요도로도 가고 직장으로도 가요. 그리고 클리토리스로 가요. 아, 이게 중요한 지식이에요. 자궁경부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자궁경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막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난소. 자, 기본적으로는 그거죠. 요추 1, 2, 3, 천추 2, 3, 4. 거기와 그걸 치료하는 것이 일차 기본이고, 두 번째로는 원기를 깨워야 돼요. 원기 기관이, 원기의 세포의식이 잠자고 있어요. 그걸 깨우는 것이 바로 이 신경이에요. 이 신경. 이 신경을 어떻게 깨우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가서 아마 임미자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래요. 남자들의 경우는 어떤가 하면은, 남자들은 그 자궁경부의 역할을 하는 게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그 전립선을, 그 전립선에 있는 신경들이 원기 기관을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자궁경부가 스위치 역할을 하듯이 전립선이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궁경부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외형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냐면 원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기가. 원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장기의 문제도 오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이 저하가 돼요. 모든 의욕 자체가 없어져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스위치, 여자는 스위치가 이 앞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치료할 때에 물론 청골요, 요추 1, 2, 3, 천추 2, 3, 4 그것도 치료하지만은 이 내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은용액으로 다 치료할 수가 있어요. 놀라워요. 은용액. 그 다음에 여기도 고주파로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사실 고주파하고 레이저로만 해요. 근데 고주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음. 아쉬워요. 제가 갈 때에 그 중국에서 만든 신본열기가 완성이 됐으면 좋은데, 이제 그 기술적인 검토는 다 끝났는데 제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 갖고 있는 걸 들고 갈까 했더니 너무 커가지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아쉽지만은 아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신본열기가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사용하는 법은 알려드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없더라도 그게 도착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쪽 문제는 남자들은 뭐 별로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소변이 안 나온다 이 정도 또는 뭐 전립선 비대가 생겼대 뭐 이 정도니까 사실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근원이 자궁경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궁난소, 직장, 외음부로 다 관리하는 그 신경망이 여기서부터 쫙 뻗쳐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옹기기관의 스위치는 여자는 자궁경부고 남자는 전립선이다. 자, 오늘 이제,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우리 기본 치료법에 대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표를 가지고 혹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100%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나간 강좌 다시 듣기가 시간 많이 걸리겠다 싶으면은, 스스럼 없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 질문을 하셔갖고 다 완전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이것만 갖고도 사실은 다 치료해요.
나머지는 스스로 다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끝나고 나서 아무튼 이것을 그림 파일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은 이걸 작성한 엑셀 파일을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자기 자신의 언어로 잘 설명해서 만들어서 그걸 갖고 프린트해서 꼭 자주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월요일은 아마 저 말고 임미자 선생님이 언용의 요법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언용읽기 갖고 가니까 언용읽을 여러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언용요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로 강좌 끝나고 연길 가서 뵙는 걸로 해요.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